한 마리 가온이랑 짐승이 막 바뀌어가지고 1년 차가 된 거예요. 뭘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공의가 됐어요. 네. 1년 차가 주치의입니다. 주치의. 우리가 보통 병원에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나면 주치의가 정해지는데 대체로 1년 차입니다.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대체로는 1년 차가 많아요. 한 마리 가온이랑 짐승이 막 바뀌어가지고 1년 차가 된 거예요. 뭘 알겠습니까? 물론 이제 전공의들 중에서 3년 차나 4년 차가 치프라고 합니다. 치프. 네. 이 사람들이 늘 이제 알려주고 가이드를 받아가면서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알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설프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공의 1년차를 주치의로 만난 환자들이 정말로 믿고 따라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치의가 정말 실력을 다 갖춰서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환자가 주치의를 진짜 의사로 만들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이나 위에 선배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부분도 있고 자기가 책이나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글로 보는 것도 있죠. 이런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는데 진짜 마지막 진짜 의사가 되는 과정은 환자가 자기 몸을 저한테 맡겨줬기 때문에 제가 비로소 의사가 됩니다. 의사 면허를 받았다고 진짜 의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에 불과하고 형식적인 것이지 진짜 의사가 되는 거는 환자가 만들어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공의 1년차가 이렇게 환자를 볼 때 정말 일로 보지 않고 어쩌면 환자가 선생님이거든요. 환자분이 자기 표현을 잘 해주고 또 저를 믿어주고 그런 관계에서 저는 환자분을 더 밀접하게 잘 진찰할 수 있고 그 상태를 잘 파악해서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환자를 회복하게 하고 1년차 과정은 이거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년차 정도가 되잖아요. 2년차가 되면은 1년차하고 또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2년차가 되면은 응급실 콜을 받습니다. 이때는 이제 레벨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1년차 그 기간 동안에 환자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쌓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응급실에 오면 이 환자가 빨리 처치를 해야 될 환자인지 아니면 조금 뭐 두고 봐도 될 환자인지 이런 이제 판단이 서는 거죠. 응급실 콜을 받을 정도가 됐다면. 혹시 의대생들이나 인턴분들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2년차 때 응급실 콜을 받을 때 이분이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납니다. 거의. 어떤 부분에서 그걸 알 수 있나요? 2년차가 돼도 일이 많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년차가 2등병이라면 2년차는 1등병이나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 1등병은 제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체력도 좋고 일도 엄청 많아. 그러니까 2년차 때가 제일 또 어쩌면 진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1년차 때가 잠은 많이 못 자지만 1년차는 하는 일의 수준이 높지 않거든요. 근데 2년차쯤 되면 이제 뭔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의 질도 좀 높아지니까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맡기는 것도 많고 또 응급실 환자들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제가 인턴 때 그 응급 환자를 인턴이 먼저 보거든요. 딱 보고 이거는 신경외과에다가 연락해야 되겠다. 이거는 일반외과에다가 연락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판단이 서요. 예를 들어서 신경외과다. 딱 내려와서 환자를 봤어요. 2년차쯤 되면 딱 압니다. 환자 상태 보면 오늘 자기는 글렀구나. 이게 딱 나와요. 딱 보면은 야 이거 처치만 끝내고 나면 3시간인데 글렀구나. 이게 딱 옵니다. 견적이. 근데 묵묵하게 그걸 또 하시는 분이 있고 오늘 이제 잠자기 글렀으니까 막 미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사고 같은 걸 하면 막 여러 군데가 다쳐요. 그러니까 머리도 깨지고 뭐 이렇게 그 장기 파열도 있고 막 무릎도 뭐 부러지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나는 요거 신경외과면 요거만 꿰매고 가겠다. 주치의는 아무래도 저기 그 외과가 더 심각한 것 같으니까 외과한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터무니없이 하지는 않는데 진짜로 막 의식이 없고 이러면 당연히 신경외과 선생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 받습니다. 결정적인 건 받는데 좀 애매할 때 좀 미루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그걸 반복하다 보면 2년차 선생님도 환자가 왔을 때 응급실에 환자가 도착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약간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안 왔으면 좋겠다. 제발 안 왔으면.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 마음은 누구나 공감은 하는데 일단 왔으면 그냥 큰 저항 없이 그냥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계속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인턴이 욕바지가 되는 겁니다. 이 진찰을 피지컬이라고 하거든요. 피지컬을 이따구로 하고 콜을 했냐 막 하면서 막 엄청 막 뭐라 합니다. 뭐 인턴이 뭐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계속 욕 먹고 결국은 뭐 그 선생님 보긴 보는데 그런 식으로 그 환자가 오는 것을 계속 심리적으로 이렇게 거부하고 저항하는 마음이 있다가 보면 나중에 이런 분들은 개업해도 환자를 볼 때 선뜻 받아들이기보다는 저항하는 마음이 본질적으로 좀 깔립니다. 그러면은 환자를 많이 보기 어렵죠. 예를 들어서 개원을 하면은 환자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환자가 안 오면은 망하잖아. 근데 전공의 할 때까지는 환자를 계속 거부하다가 개원하면 딱 모드를 바꿔가지고 모든 환자야 다 내게로 이렇게 한다 오는 게 아니잖아. 이게 사람이 살기를 그렇게 살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모드를 바꾸려고 하죠. 모드를 바꿔가지고 모든 환자들이요 다 내게로라 막 이렇게 하는데 환자가 이렇게 딱 진찰을 받아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낫게 해주려고 나를 환대하고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 하고 이 의사는 그냥 내가 일거리인데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죠. 네, 확실히 구분될 때가 많아요. 네, 그런 느낌 있죠. 그분은 이제 전공이 2년차 때부터 벌써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 뭐 제가 뒷조사를 하진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공의 때 힘이 들더라도 다시 부탁드립니다. 2년차 선생님 여러분, 그 응급실 인턴들 다 알잖아요. 불쌍한 거. 그러니까 콜이 오시더라도 부디 좀 잘 받아주시고 그때 좋은 태도를 가지셔야 여러분이 나중에 개원해도 환자분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때 자꾸 거부하고 막 욕하고 전공의들 막 혼만 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인턴들 혼내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